우주와 지구의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좀 특이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강의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왜 제가 이제 우주와 뭐 지구의 시간 이런 말을 하느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좀 해주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큰일 났네. 한마디로 우주의 저 멀리, 아주 뭐 지구에서 뭐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 저 멀리에 이 망원경, 우주의 어떤 그 우주 천문대죠. 그걸 아주 굉장히 그 state of the art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몇 년 전에 이제 드디어 발사가 돼서 지금 우주에서 많은 이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 망원경이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보면은 왼쪽에 그림 보면 뭐가 이렇게 먼지로 막혀 있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뭔가 왼쪽에서 가려져 있던 게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먼지, 우주 먼지 같은 거를 적외선은 뚫고 지나가서 안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버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런 걸 못 보던 것을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보고 자세히 볼 수 있고, 크기 때문에 클수록 자세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뭐 에미션 스펙트럼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뭐 저쪽에 있는 어떤 별을 봤는데 거기에 물이 있더라. 물이 있더라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나사한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런 뭐 논리가 이제 도출이 되니까. 아주 좋은 논리는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 중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장비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이제 near spec이라고 써 있는 거에 들어가는 장비가 이제 multi object spectroscopy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천문대 아마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천문대에 가시면 맨 오른쪽 위에 뭐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떨어져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메탈로 된 플레이트인데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워낙 은하가 많으니까 그중에 몇 군데 보고 싶은 곳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오른쪽 맨 아래 이제 사진에 이 네모난 거에 줄이 쭉쭉 가져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스펙트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천문대선 보는데, 제임스 웹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러한 오른쪽 위에 있는 플레이트 같은 것을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마우스로 펜. 오케이. 제가 펜을 쓰면 또 지울 줄을 아나요? 잠깐만요. 컬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펜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나 보네요. I see.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게 이제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맵이 수천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수천 장을 갈아 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화 시킵니다. 이런 구멍이 숭숭 뚫어진 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매번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걸 이제 마이크로 셔터스, 마이크로 미러스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개발하는 그런 거 관련된 거, 뭐 그 일을 정확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련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망원경 이런 제임스 웹이 개발될 때 초창기 또 멤버이기도 했고, 또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우주 관련된 지금은 이제 물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주에 대해서 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배경이 이제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늦은 시간에 피곤하실 테니까 뭐 아주 늦은 시간 아니지만 어쨌든 뇌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영상을 켜주시면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강의를 해서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영상을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래서 자매님들을 좋아합니다. 자매님들 말을 훨씬 잘 들어요. 뭐 영상 키라면 키고, 근데 형제님들은 키라고 해도 안 키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딴 분 강의 들으면 키라고 해도 안 키고, 뭐. 예. 가능하면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두뇌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영상을 안 키시네요. 오케이. 두뇌 풀기.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그 채팅창에다가 이제 전부 음소거를 안 하시면 좀 시끄러워질 테니까 한번 타이핑을 해주시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수성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그죠? 플래닛을 행성이라고 그러죠. 행성을 플래닛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게 이제 난이도를 점점 제가 높이는 거예요. 한번 써주시죠. 이거 어떻게 하시죠? 금성 맞습니다. 아주 두꺼운 금성에 이제 구름이 있고, 여기에 옛날에 이제 소련 시절에 우주선을 수십 대를 그야말로 날려서 뭐 실제로 착륙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습니다. 네. 소련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뭐 광고를 많이 안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계기일식 아시잖아요. 왼쪽이 이제 고성능 카메라로 이제 사진작가가 찍은 거고, 오른쪽은 우주정거장에서 본 건데, 요 사진의 진위는 제가 잘 몰라요. 뭐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죠. 하여튼 뭐 우주정거장에서 찍었다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계기일식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죠? 계기일식이 생기는 이유. 태양의 지름이 달 지름의 약 400배 돼요. 뭐 390몇 배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구와 달 거리, 그다음에 태양과 지구 거리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도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대략 그것도 400배가 돼요. 그래서 겉보기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겉보기 나이가 태양하고 달이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항상 보고 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일한 거리에 이제 이런 게 있을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의 12승분의 1이에요. 동그라미에 12개 붙는 거. 동그라미 12개 붙으면 1조 분의 1이죠, 아마?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1조 분의 1. 예. 그러니까 뭐 이것만 봐도 야, 하나님이 이런 걸 디자인하셨구나 이렇게 보기 굉장히 쉽고요. 자, 저기 계기일식. 근데 재밌게 아무 데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성에 가볼까요? 화성에 계기일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포보스라는 화성의 위성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게 동그란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동그란 게 아니란 걸 아시고, 지구에 이런 계기식이 되는 게, 왜 하필이면 이게 400배, 400대가 맞지? 이런 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이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보는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나, 그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보나 사실 더 가깝죠.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데요. 이것도 위성이거든요. 이거는 토성의 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토성의 위성이 뭐 굉장히 많은데, 뭐 60몇 개인가 있을 겁니다. 하이페리온이라는, 뭐 하이페리온인지 페리온인지 제가 영어를 어디다 있죠? 하여튼 간에 그 위성이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수두룩하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생명체를 위해서 정말 그런 이 주위에 우리 지구 주위로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야, 미세 조정이 돼 있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달인데요. 달에 갔나요? 달에 진짜 가지 않고 뭐 어떻게 뭐 바람도 안 부는데 국기가 펄려요 이러면서 이건 가짜라고 그러는 영상도 되게 많고 보니까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한번 써주시죠. 지금 영상도 안 켜셨기 때문에 안 쓰실 것 같은데. 나는 갔다고 생각한다, 안 갔다고 생각한다. 갔다가 1번, 안 갔다가 2번. 한번 넘버를 써주시죠. 갔다가 1번. 아니다, 뻥이다. 2번. 전부 갔다고 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이야, 한두 분쯤 안 갔다가 돼야 이 잔도가 돼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훌륭합니다. 이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거가 차고 넘 일단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네, 그 달에 갔던 그 우주 비행사, 또 관제탑에 이제 그런 한 분, 살아있는 분이 아직도 있고요. 수백 명이 연루됐으니까 그건 정말 뭐 속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이제 이런 그 lunar laser 뭐 retro reflector array 이런 거를 갖다 놓고 왔어요. 네? 1960년대 그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이징을 합니다. 왜 달과 뭐 지구의 거리가 뭐 1년에 몇 센티미터 멀어진다 이런 거 하잖아요. 레이저가 갔다가 오는 거 시간 계산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반사경에 이제 성능이 많이 저하됐죠,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아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실제로 지구에서도 보이고요. 또 지금 달에 정찰 위성이 몇 개 돌고 있거든요. Lunar Reconnaissance Orbiter라고 한국말로 하면 정찰 위성이에요. 달 정찰 위성. 그다음에 또 찬드라얀이라고 인도에서 보낸 정찰 위성으로 있어서 정밀히 다 스캔을 해서 그 아폴로 11, 12, 14, 15, 16, 17이
착륙된 것, 또 우주 비행사 발자국 다 볼 수 있어요. 지구에서도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클리어. 그래서 뭐 달은 안 갔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행성입니다. 다 맞추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목성의 남극이에요. 남극은 지구에서 못 봐요. 어떻게 봤을까요? 주노라는 최신 우주선이 실제로 이 목성을 돌거든요. 그래서 목성을 실제로 돌면서 근접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남극을 지구에서 못 보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목성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목성에 지구를 꽉꽉꽉 채워 집어넣으면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한번 써주시죠. 목성에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를 콱콱콱콱 지구에 스피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목성에 채워놓는다. 몇 개가 들어갈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0개, 1000개, 10,000개, 100만 개 이렇게 있잖아요. 10개는 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죠? 1000개, 99999 아주 크게 쓰시고 계시네요. 1000개 들어갑니다. 1300개 들어간답니다. 1300개. 네. 엄청 크죠? 네, 하여튼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자, 난이도가 또 높아지죠. 자, 이건 뭘까요? 앞에 보이는 게 구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이는 게 이제 우주선이거든요. 우주선이 자기가 이제 찍는 거죠. 붙기 전에. 위에 보이는 무슨 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또 맞춰보시죠. 오로라는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지구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물론 뭐 지구 아니고 목성 토성에도 오로라가 있긴 합니다. 토성띠! 오케이. 토성띠. 근데 토성띠를 어디서 찍은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카시니라는 우주선이 돌다가 마지막에 임무를 마치고 추락을 합니다. 뭐 이제 고의로 추락시킨 거야. 무슨 환경 보존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하여튼, 다른 행성에 이제 부딪혀서 거기를 오염시키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토성 대기에 추락을 시키는 건데, 추락을 하면서 안녕, 아디우 하면서 탁 찍은 건데 위에 보이는 게 뭐야? 토성띠예요. 토성의 토성의 태. 예. 예, 요 안으로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대단하죠? 네. 마지막입니다. 태양의 원래 색깔은 요 색깔일까요? 우리가 저녁 노을 보면 붉은색이고 낮에 보면 노란색인가요? 실제 색깔은 뭘까요? 노 컬러, 흰색.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데. 아니, 혹시 뭐 또 다 무슨 과학 전공하셨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놀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금 왔거든요. 야, 이 신학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그랬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흰색.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파장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예요. 근데 이제 지구에서 보이는 건 공기를 통과해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파란색 곡의 가장 뭐라 그래, 디프렉션이 한국말로 보죠. 산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화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고요.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를 좀 푸셨죠, 이제? 준비 운동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최대한으로 제가 쉽게 하기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시간의 상대성과 우주와 지구의 나이. 야,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 네. 여러분 아셨어요?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더 높이 저 우주선이 떠 있는 저 GPS 세럴라이트 떠 있는 거기 가면요. 시간이 지구 표면보다 좀 더 빨리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럴라이트에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넣어줘서 지구 시간에 맞춥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발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요. 진짜예요, 진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성에 대한 것, 그 문제, 그건 이제 사실이고요. 과학적인 사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과학의 렌즈를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모든 수식을 다 빼고, 제가 왕년에는 막 수식 집어넣어서 막 했는데, 제가
강사의 욕심이란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반성하고, 모든 수식을 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지구를 얘기했는데,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주류과학은 뭐라고 하죠? 주류과학에서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빅뱅 이론이고, 교과서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대부분의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서 약 138억 년 전. 물론 이 넘버는 언제든지 뻥튀기가 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사람이 그 과학자들이 동의한 건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 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별이 땅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공간도 없는 데서 무언가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물질이 생겨나고 그 물질들이 막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원자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물질들이 결합해서 이제 뭐 돌이 됐다가 별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팽창 과정을 역으로 되짚어보면 최초의 순간에는 한 점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발상이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말은 현대 이제 표준 모형은 람다 콜 다크 매터라고 해요. 그래서 람다 CDM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이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된 우주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많이 건드려지고 아마 이제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이 문제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암흑 에너지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조금 바뀌더라도.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 그리고 무신론자가 아닌 뭐 크리스천 중에서도 대다수의 과학자는 빅뱅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너무도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과서에 학생들이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뭔가가 생겨나서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저절로 뭐가 생겨나서 은하의 진화, 그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이제 생명의 진화돼서 우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빅뱅의 역사죠. 문제는 뭐냐? 이 빅뱅의 역사하고 성경의 역사가 같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어떻게 비슷하게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이제 크리스천 뭐 신학자 또는 과학자들이 이 뭐 빅뱅 역사에다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맞춰서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맞춰보려고 막 하는데 안 맞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조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근데 창조가 6일 창조예요. 성경의 1장을 보면. 그리고 이제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으로 인한 고통, 병, 재난, 재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빅뱅 역사하고 성경 역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래서 이걸 뭐 어떡하죠? 전혀 다른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10계명 지정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셨고 또 31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예명에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시리즈를 쭉 이 과목을 들으시지만 여기 강사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이제 6일 창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 성경 전체의 통일성과 역사적 신뢰성에 가장 부합한 것이 이제 6일 창조를 믿는 것이고 만일 창세기 특히 1장에서 11장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 아담도 상징적 인물로 축소가 되겠죠. 그렇다 보면 죄의 역사성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뭐 흐지부지해 되거나 뭐 비유가 되거나 무슨 그죠 설화가 되거나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도 이제 약화가 된다.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Answers in Genesis 뭐 여기 뭐 많은 그 창조과학 단체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 있고 한국에 있고 이런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믿고 주장하는 것은 6일 창조입니다. 뭐 그럼 믿으면 되죠 뭐. 그래서 지금 안 키셔가지고 나는 6일 창조로 믿는다 1번 그럼 써주세요. 지금 화면을 안 키셔서 볼 수가 없어서 나는 6일 창조로 믿는다 2번
나는 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안 믿는다가 2번입니다. 좀 써주시죠. 다 유기창조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뭐 또 분위기상 또 2번을 쓰기는 좀 그래요. 그죠? 예. 설사 안 믿으셔도. 예. 아니, 뭐 괜찮습니다. 또 2번 쓰는 분도 다 존중합니다. 뭐, 왜, 다 생각이 다르고. 저도 뭐, 이 창조과학 사역하기 전에 한 20 몇 년 전만 해도 뭐, 당연히 안 믿었어요. 예?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증거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믿게 됐어요. 믿고 나서 나중에 이제 증거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럼 믿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주에 대해서, 우주와 관련돼서, 별빛의 여행 시간, 다시 말해서 별빛이 여행을 하는 시간이에요. 넘버 원. 넘버 투는 우주의 겉보기 나이. 우주가 늙어 보여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규모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뭐 2천억, 뭐 2조 이런 거는 추산치고 이제 어떤 뭐 매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엄청나게 많은 건 분명해서 우주에 있는 은하라는 거는 별들이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가 모여 있는 이런 뭉뚱그려져 있는 걸 은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은하가 많게는 2조 개까지 있다고 지금 이제 추산하고 있고요. 무슨 추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5년 전까지 2조 개라고 확실한 것 같이 하다가 몇 년 전에 2천억일 거라고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지금 무슨 뭐 하얀 게 막 있잖아요. 여기 있는 조그만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은하계에, 은하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한 개 은하계에 2천억 개. 이건 이제 우리 은하가 좀 작은 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한 2천억 개 있다 그러고 큰 은하 뭐 안드로메다 이런 건 막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작은 은하인데 크기가 10만 광년. 다시 말해서 지름이 10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은하의 왼쪽 끝에서 저 오른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요. 은하의 끝까지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10만 년 벌써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저 끝에서 우리한테 오는데 10만 년 걸렸죠. 10만 년 걸렸는데 근데 6일 창조를 어떻게 믿어요? 우주가 6천 년 됐다고 어떻게 믿어요? 만 년 됐다고 어떻게 믿어요? 10만 년이라는 거예요. 10만 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난도 아니고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은하들이 이제 촘촘히 돼서 이거를 이제 그 뉴멕시코주에 가면 아파치 천문대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걸 SDSS라고 해서 스캐닝을 해요. 레시프트 서베이라고 해서 뭐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실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레시프트지만 뭐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점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은하인데요.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줄이 이제 있잖아요. 여기 이제 레드시프트라고 써 있죠. Z. 여기서 보면 왼쪽에 표 보면은 레드시프트가 한 3되면요. 110억 광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막 짝짝짝 있고 여기 이제 하늘색 비슷한 거로 점이 있는 저 맨 끝에요. 네, 그게요. 1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이 저쪽이나 이쪽이나 같고 빛의 속도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 다 이제 똑같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인 가정, 이것도 뭐 합리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110억 년 전에 있던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110억 년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데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뭐 이런 빅뱅이나 아니면 뭐 천문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지구는 6천 살 됐어, 우주는 6천 년이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 6일 창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식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아마 무식하다고는 안 할지 몰라도 광신도거나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광신도가 전하는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6일 창조 믿으니까 뭐 증명이 돼서 믿는 건 아니고 뭐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 보면 사실은 아니었어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때 뭐 할 말은 있죠. 이거 주님 여기 써준 대로 써주신 대로 제가 믿었는데요. 그죠? 근데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어떤 성경의 권위보다는 인간이 만든 권위를 더 존중을 해. 그게 더 믿어지니까. 그래다가 주님을 만나면 뭐 주님 만날지 안 만날지도 뭐 잘 모르겠지만 만나면 야 굉장히 많이 혼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면
그냥 믿자. 그게 가장 안전하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믿으면 믿음 자체 때문에는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뭐 없어요. 믿으면 되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난 말씀대로 믿어.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혼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만일 뭐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 아니면 성경의 모호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 과학 좀 이렇게 뭐 교육 좀 받은 뭐 아들이, 딸이, 아니면 뭐 누가 친구가, 그죠? 친척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봐. 이런 사이트를 보면 이런 슬론 스카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데이터를 봐. 최소한 우주는 110억 년 된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나는 그냥 믿어. 그러면 이제 대화 단절이에요.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어떤 변증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설명하면 좋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고, 그냥 난 몰라. 그냥 믿어 하면서 믿으면 되지만 변증은 못해요. 끝이에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특히 아이들 뭐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빛의 여행 시간 문제예요. 빛의 여행 시간이 벌써 최소한 100, 물론 이제 이 110억 광년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무지무지 먼 건 확실해요. 뭐 이게 쉽게 말해서 1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 뭐 이런 건 확실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과학하고 성경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성경을 믿어. 이유가 뭐야?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그냥 말씀이니까 믿어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대화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과학적인 렌즈로 설명을 시도해보고, 또 하나는 겉보기 나이. 이게 지금 은하와 은하들이 충돌하는 거를 지금 몇 개죠? 12개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게 이제 뭐 수억 개가 있는 겁니다. 예. 수억 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관측을 수억 개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뭐 지금 추산하는 게 뭐냐면은 은하가 하나의 사이즈를 뭐 50만, 쉽게 말해서 뭐 10만 광년 하죠. 그럼 10만 광년 사이즈의 은하가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는 수억 년 벌써 지났어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성경대로 믿는 분들, 또 창조 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요 모습으로 그대로 딱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보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자기 혼자 믿는 건 좋은데 다시 말하자면 변증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 모든 것 지구와 우주를 아마 가장 아름답고 가장 퍼펙트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죄와 함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 저주가 어디로 갔죠? 아담한테만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피조물, 그죠? 아담이 다스려야 하는 그 피조물에게 모두 퍼진 것처럼 아마 우주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주도 이런 피조물이고, 그러면 처음엔 아마 다 아름다운 은하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충돌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성경적으로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런 뭐 that's fine. 뭐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변증을 하려면 이게 나이가 많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건 이제 21억 광년, 그러니까 벌써 21억 년 지났죠. 21억 광년이란 것은 21억 년 동안 빛이 트래블을 했어야 돼요.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 왔어야 되니까 벌써 21억 년이 지난 은하를, 요 가운데 있는 게 뭐가 있잖아요. 은하를 보고 있는데 이게 헐큘리스 A라는 은하인데 라디오 갤럭시예요. 그래서 그 헐큘리스 A의 그 뉴클리어스에 거기에 그 저기 중심 핵에 이제 굉장히 거대한 뭐 블랙홀이 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블랙홀에서 라디오 프리퀀시에 이제 많은 에너제틱 뭐 펄리클 이런 걸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한 150만 광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뿜어지려면 하여튼 이게 뭐 빛의 속도로 갔다 해도 아마 빛의 속도보다 느려야 될 텐데 빛의 속도라고 해도 어쨌든 벌써 은하가 형성된 다음에 또 150만 년이 지났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주는 오래돼 보여요. 이거를 이제 겉보기 나이라고. 겉보기 나이 늙어 보여요. 영어로 이제 apparent age라고 합니다.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어떡하죠?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뭐 대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아마 대략 알고 있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우주는 오래되었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수많은 신학자들도 창세기 1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창조의 그런 단계, 순서 또 시간 있잖아요. 를 부정하는 오래된 우주를 믿어요. 왜요?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모든 걸 다 알지 않거든요. 자기 전공 분야 이렇게 내려오는 분야 알고요. 다른 거는 뭐 좀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같이 뭐 창조과학을 사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알 수 있는데 뭐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자기 분야 빼놓고는 사실은 지금 강의 듣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이 맞다 그런 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믿고 대다수의 수학자들이 믿는다는 게 다수결로 믿는 건데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연대, 겉보기 나이, 별빛의 여행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